교사 30년, 60대 퇴직 후 월 300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참혹한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직에 30년 가까이 몸담았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았으리라고 기대하기 마련이죠. 주변에선 교사는 연금도 좋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잖아 라고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을 해보니 월 300만 원의 생활비로는 상상 이상의 난관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곤 합니다. 사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요즘 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 TV만 켜면 나오고 인터넷만 뒤져도 금방 볼 수 있죠. 퇴사 후 한 달에 300이면 대체 어딜 가서 어떻게 써야 되나. 나도 그때쯤이면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적자인데?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정작 퇴직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매달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요.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먼 미래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퇴직하면 내가 알뜰하게 살아서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했죠. 하지만 요즘 물가 수준을 생각해보면 월 300만 원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여기저기서 훅훅 튀어나오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6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월 300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현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은퇴 전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들. 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풀어볼 텐데 각자 겪는 사정은 달라도 느끼는 바가 꽤 비슷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막막한 마음이 드신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62세 김 선생님, 교사 정년이면 뭔가 든든하겠지 했어요. 첫 번째 사례로는 제 지인이신 62세 김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30년간 국어를 가르치셨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주변에선 아이고 선생님 연금 빵빵할 테니 너무 부러워요. 라는 인사를 했고 본인도 뭔가 모르게 든든했대요. 그런데 퇴직 후 막상 받게 된 연금액을 보니 세후로 따져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여기에 본인이 모아둔 적금이나 퇴직금 이자 등으로 조금씩 보태어서 결과적으로 월 300만 원 안팎 정도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퇴직 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그렇게 빠듯하진 않을 거야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교사로 일할 때는 월급이 꽤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지출 항목들이에요. 예컨대 집이 완전히 마련돼 있어도 관리비나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계속 나가잖아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학비, 용돈 문제가 남아있고요. 김 선생님도 둘째 아이가 아직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하더래요. 게다가 본인의 건강 문제도 은근히 돈이 들어가요. 직장 다닐 때야 단체 보험 혜택도 있고 매년 종합검진을 직장에서 지원해주니 의료비 부담이 덜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자비로 나가잖아요. 연금을 받는다 해도 세금이며 보험료며 차감되는 항목들을 계산해보면 그래도 300 남짓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산산조각 난 거죠. 이분 말씀이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면 돈이 들어갈 일이 의외로 참 많아. 몇 달만 지나 보니까 월 300이 아니라 400, 500은 있어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신 조언이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최대한 다른 수익원을 마련하거나 퇴직 후에라도 알바든 뭐든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둬야 한다였어요. 실제로 본인도 친구가 소개해준 출판사에서 원고 교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에 2030 정도를 추가로 벌고 계시죠. 이 58세 이 선생님 빚은 없는데 월급 대신 월 300 쓰려니까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는 58세 조기 퇴직을 하신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교사로 2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가족 사정 때문에 조금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셨대요.
이분은 운이 좋게도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고 따로 빌려 쓴 빚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매달 생활비만 300 정도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딱히 큰 빚이 없어도 생활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평소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부모님을 돌보려면 병원비, 간병비 등이 매달 예측 불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부양가족이 부모님뿐이긴 한데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니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죠. 게다가 퇴직 후에는 예전처럼 상조회나 단체 보험 혜택이 없으니 병원비 부담이 커진 거예요. 본인 말씀으로는 월 300이면 아껴 쓰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쓰기에는 부족하더라고. 아프면 제대로 병원도 못 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 라고 하세요. 일단 다른 수입처가 없어 매달 쌓여있는 적금이나 이전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는데 이 돈이 끝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언젠가는 바닥이 날 텐데 그때가 너무 두려워.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결국 이분도 동네 작은 학원에서 주 3일 정도 과외 강사처럼 일하며 월 50 정도를 보태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은퇴 후 더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나 나이를 이유로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 어쩔 수 없이 아는 분이 운영하는 학원에 들어간 거야. 하시면서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64세 정 선생님, 정년퇴직할 때 목돈 탔다고 좋아했는데 금방 녹아버렸어요. 세 번째 사례로 64세 정 선생님은 그래도 정년퇴직하면서 목돈을 좀 받으셨대요. 퇴직금이니 그동안 부은 연금 정상금이니 해서 어느 정도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변에서 와, 이제 인생 편하게 사시겠네요. 하면서 다들 부러워했죠. 본인도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평생 교직 생활했으니 이 정도면 노후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안심했대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두고 보니까 금리는 생각만큼 높지 않고 또 매달 살아가려면 예적금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자녀가 결혼한다 하면 예단 비용이 들고 집 해준다고 또 목돈이 빠져나가고 본인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해보자고 마음먹고 쓰다 보니 12년 만에 목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씩 쓸 수 있다고 해도 어디 한 군데 풍족하게 지출해버리면 금세 적자로 전환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정 선생님 말씀이 정년퇴직하면 돈 쓸 일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다. 가족 행사가 생기면 그만큼 지갑이 크게 열리고 평생 일하면서 하지 못했던 걸 이제 하려고 하니 이래저래 소비가 훨씬 많더라고 토로하셨어요. 결국 이분도 퇴직 후 1년쯤 지나서야 안 되겠다. 무작정 쓰기만 하면 곤란하겠다 싶어 동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사 봉사를 조금씩 하면서 소소하게 지원금 형태로 돈을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나마 이분은 대인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정보 교류도 하시고 필요한 알바 자리도 종종 알아보시는 편인데 내가 교사로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월 300 왜 생각보다 빠듯할까? 이 세 사례, 사실 교사분들이 주인공이지만 사립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그래도 준수한 금액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 돈이 빠듯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고정 지출이 적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해도 관리비나 세금, 건강보험료가 의외로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부모님 간병비, 본인 갑작스러운 질병 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은퇴 후 문화생활 욕구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여행, 취미활동 등에 돈을 쓰다 보면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서서히 올라가던 물가가 어느 순간 폭등하기도 하는데 예적금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요. 거기에다 내가 나이 먹어서 밖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크죠. 재취업이라고 해봤자 요즘은 나이가 많으면 구직 문턱 자체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작은 돈이라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바든 부업이든 온라인 강의든 어떤 형태로든 지출을 메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된 은퇴가 정말 중요해요. 교사로 30년 근무하셨든 일반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든 퇴직 후에는 누구나 비슷한 벽을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은퇴 전이라면 최대한 준비된 은퇴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게 됩니다. 미리부터 작은 부업을 해본다든지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근무 가능성을 찾아본다든지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익혀서 투자나 저축을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세우든지 말이에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내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지인의 권유든 강의를 듣든 정보를 찾아서 소소하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교사 출신이라면 과외나 교정, 강의 같은 부분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블로그, 유튜브, 원격 업무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가능한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마치며 이렇듯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살만할 거라 생각했던 은퇴 생활이 막상 겪고 보니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위에서 소개한 세 분도 아니, 난 교직 생활을 30년씩이나 했는데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 하셨죠.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실을 알았다면 준비를 서두르거나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월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이 생기면 큰 심리적 안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은퇴 후 현실을 실감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죠. 한 달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는 쪽에 손을 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간단한 기록 습관을 들여보세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적고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들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명확한 현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는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될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된 은퇴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적어도 한 달 300만 원의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바라봅시다.